구조입니다. 저희가 본 문장은 133페이지에 그것은 직접적인 살인이었다와 118페이지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해야 했죠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죠. 첫 번째로 그것은 직접적인 살인이었다를 뽑은 이유는 장교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죄수들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죽은 것 둘 다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난간을 설치해야 했죠를 뽑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형벌은 잘못한 사람을 벌받고 반성하게 만들기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처형 기구에 쇼맨십을 추가하여 난간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는 군중을 모이도록 했었어요. 중세시대 마녀사냥 사과해 보시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반드시 불러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어져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어져야 물음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몇 조입니까? 아니 호명 7조 3조입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장교는 사형제로 이와 보장이 맞다는 것을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는 문제인데 당신의 마음을 반동시키나 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여행자는 고통스러움을 느꼈었는데 장교는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문장이 장교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였고 세 번째 문장으로 자신에게 내린 판결을 모른다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신에게 무슨 판결이 내려졌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죄수들이 벌을 받는 것이 이제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택하였습니다. 부조리라기보다는 아니 불의지 불의. 정의롭지 못한 거죠. 변호의 기회도 안 주고, 그렇지?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질문인데요. 유영재에서라는 작품에 나오는 것들, 등장인물이 아닌 뭐 사형 기계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작품에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진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메인으로 나오는 것들, 장교랑 여행자랑 기계. 그 사람들은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물을 말하는 건데. 다 알겠습니다. 그 의도는 호명해 주시죠. 4조요. 4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행자는 어떤 사람인가인데 이 3종 이유는 여행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여행자는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나라의 부조리함과 부패한 모습, 범죄를 봐왔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중죄인 살인도 봤을 것이다. 그래도 사형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장교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여행자와 장교는 서로 대화하고 있지만 생각이 어긋나 장교가 사형기계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프카가 변신해서 좀 천천히. 카프카가 변신해서 소통의 부재를 드러낸 것처럼 여기서도 소통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 질문 문장인데 페이지 35페이지에 12번째 행이고 사령관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추장자들은 다시 이 유영지를 정복할 것이라는 말들이 옛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 추종자들을 보수주의 세력으로 보이게 하여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정치체제가 계속하여 바뀌는 현대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적용을 하면 사실 이 유형지에서 보수와 진보 분명히 그거 있죠. 약하게나마 그거 시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5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죄란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6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의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형과 고문이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언자가 배 바닥에 있는 매듭이 지어진 붉은 밧줄을 들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뛰어들지 못하게 막았다. 136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여행자는 왜 그들을 버리고 혼자서만 떠났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형벌과 관련된 일체 업무에서 전임 사령관을 보좌하였으며 또 이 기구를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106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장로가 이 문장에서처럼 자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느껴져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은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시신의 얼굴을 보았다. 구원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입니다. 1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장교의 엄청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2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부모님, 저는 그래도 부모님을 언제나 사랑했습니다입니다. 선고. 게오르크와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며 갈등을 겪고 죽기 직전에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자식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게오르크와 아버지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라는 문장을 선정한 이유는 게오르크는 페테보르크의 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그곳은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형 기구는 정말 잘못된 기구일까입니다. 그 선정 이유는 두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게오르크와 러시아 친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선정 이유는 게오르크와 친구 사이의 관계는 카프카에서 대비되는 두 가지 생존 방식 사이에 비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선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형 기구는 정말 잘못된 기구일까라는 질문은 죄수나 장교나 같은 인간으로서 기구를 이용해 사형시키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질문을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게오르크와 아버지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는 게오르크는 페테보르크의 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그곳엔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하는 그 친구는 누구이며 왜 아버지는 그 친구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고쳐도 돼요, 질문? 1조입니다. 잠시만요. 얼른 하세요. 아니, 질문 고쳐. 6조입니다. 조이조의 첫 번째 질문은 게오르크는 왜 선고를 받아들였을까입니다. 선정 이유는 아버지의 선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거라면 게오르크에게 아버지라는 큰 존재인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버리면서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 같아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교는 전임 사령관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입니다. 선정 이유는 처형 기구를 설명하며 전임 사령관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게오르크는 자기 정체성을 버렸나입니다.
선정 이유는 게오르크는 아버지로부터 익사형을 선고받고 이를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문장인데 여행자가 이제는 비록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가 여전히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페이지 128쪽의 3입니다. 선정 이유는 장교가 여행자에게 읽을 수 없는 글씨를 몇 번씩이나 읽을 수 있다고 보여주는 장면이 장교의 비인간적인 생각을 합리화한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아버지는 게오르크에게 1조입니다. 왜 게오르크에게 흑사형을 선고했을까? 이유는 왜 아끼는 아버지가 하필이면 흑사라는 행동을 내렸을까? 사입니다. 그리고 익사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담겨 있는 걸까라는 문제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1번 아버지는 왜 게오르크에게 익사형을 선고했을까라고 물은 것은 왜 익사형을 선고했을까가 궁금해서라고 하는 우리 아무리 좀 쫓기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 문제는 페이지 95쪽에 자 이제 너 말대로 무엇이 다른 문제 알고 지는 여태껏 명확히 몰랐다. 그래 넌 본래는 순수한 아이였지. 그런데 더 엄밀히 따지면 넌 항마 같은 아이였어 라는 구절이고요. 이유는 게오르크가 일반적인 길을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선택하는 행동을 해버리면 결국 친구는 그와 반대로 가난함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도 게오르크는 결국 자신밖에 몰랐던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아버지로 인한 게오르크의 삶은 어땠을까? 인데요. 이유는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7조입니다. 이쪽의 8번째 줄 아무리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이 문장에서는 힘들어서 조용해지는 것인데 깨달음을 얻어 조용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장교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2번 전임 사령관은 무슨 생각으로 여행자를 초대했을까? 이것은 전임 사령관이 사형제도를 도입했는데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여행자를 초대한 것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36쪽 마지막 줄 팟줄에서부터 끝까지인데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유영지의 신념이나 생각이 영향을 받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서이기 때문입니다. 120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은 저희 재판을 비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장교의 합리화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